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번에 시장의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여러 또 이슈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오건영 씨에 따른 내용이 또 여기서 포인트만 제가 좀 집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었을 때 해당에 있는 전체적인 미국의 S&P 500에 있는 위치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렸을 때 있는 부분에서 내려갈 때 이게 되게 촘촘하게 내려가는 부분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작게 보여지지만 이게 당장 내려가는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나 세 번째 단계일 때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했었을 때, 야,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려가는 시점이 멈췄을 때, 금리 인하도 멈췄을 때, 비로소 경기적 회복을 보여준다. 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비로소 그때부터는 유통해서 자산시장도 다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내용을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 미국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2021년도 때 통계 자료에서 제일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던 쪽이 어딥니까? 예, 미국 동네에서 제일 많이 벌어갔기 때문입니다. 60조 원 이상 벌어갔더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영국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있는데 한국이 한 4위에서 5위권 정도 된다라고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포는 미국이 맞긴 하지만 홍콩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같은 경제에 따른 스탠스를 같이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할 때 같이 인상 안 하고 금리 인하할 때 이제 좀 경제적 체력이 좀 남아져 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그런 거래소를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출범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지 좀 봐야 된다라는 기대감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그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는 개장하고 나서 아마 못해도 한 보름 정도까지 거래량이 얼마만큼 회복을 해주는지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중대형 은행이고 그 다음에 말을 잘못했네. 여기 중앙은행이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입니다. 이거 통화량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 M과 V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통화량이 중앙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축소가 되겠죠. 총 유통량이 축소가 되겠죠. 반면에 지금에 있는 상황은 하반기가 될수록 오히려 시중은행에 따른 긴축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뭐 당장 인출을 해줄 수 있으면 자금에 있는 여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그 출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있는 충당금을 쌓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금이 투자로 가기에도 또 어렵고 여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은 자연스럽게 긴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때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5월달, 6월달에 아무래도 5월달에 거의 금리의 피크치를 찍고 그때 그 다음부터는 시중은행의 긴축 상황과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그냥 매우 주관적인 음모론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왜 AT1 채권을 날려버렸던 이유도 최대한 실업률 추이를 좀 많이 끄집어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날려버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이 좀 많이 보여진다. 근데 여기에서도 미국의 모순이 무엇이 있냐면요. 뭐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뭐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통된 거짓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금자 보호 부분의 확대나
그 다음에 그걸 다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거짓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네, 6월 달에 부채 한도 기준일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앨런 누나가 갖고 있는 지금 현금의 캐시플로우를 본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모든 고객에 있는 예금 보호 자금을 다 융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전해 이렇게 달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좀 알고 계셔라 라고 해서 이 내용만 발췌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곧바로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도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 때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본다라고 해도 그게 충분히 답이 되는 게 이때 코로나 팬데믹 시즌 이후 이때죠. 예,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때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요 시기 지나고 나서 4월, 5월 달 정도가 돼서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는 이 시점이 요 정도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난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2달 정도 안 보고 왜 곧바로 금리 인하 했는데 왜 안 올라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뭐 색칠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물감에 딱 해놓고 그림에 딱 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음명이 쫙 퍼지는 그 기간이 서서히 퍼지잖아요. 그냥 나 돈 금리 인하 하니까 사람들이 쫙 퍼지는 그 기간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그걸 당장 호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소식을 몇 개를 좀 보게 되면 첸 리플 변호사가 SEC 리플 소송 항소시 2026년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원래 소송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부분 합의를 도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리플이 패소해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약간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소를 해도 이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 이번 건에서 무조건 다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 계속 질질 끄는 것도 우리한테는 그냥 잠재적 폭탄이기 때문에 제발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요. 그 다음으로 최근 크립토 시장에 있는 상황을 또 보게 되면 바이낸스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로 인해서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립토 유동성은 은행 붕괴 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심도는 10개월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트럼에 따른 레이어2의 프로젝트에 활력을 주어가고 있지만 논란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주소 비율은 강세 시장이 항상 증가를 했고 현재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이낸스 4개 항목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연간으로 보았을 때 8%에서 32%로 4배나 급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요 헤드라인을 또 보게 되면요. 팍소스 3월 31일 은행 라이선스 만료 조만간 재신청 계획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 3월 벤처 투자 40% 급강했고요.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초당파 의원들과 커뮤니티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운트콕스 상황 참고 오픈이 10월 31일까지 배상 절차 진행된다고 하니까 뭐 4월달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환급되는 물량 나오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언제든지 채굴 난이도가 내려갔을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뭐 코인과 관계없는 거 왜 갖고 왔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통화량 대비로 또 비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전체 통화량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대기 자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주식에서 벌었던 돈, 주식에 어느 정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이 간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또 퍼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입소문이라는 건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최근까지도 강남 쪽에서 이번에 에코프로 또 많이 샀다라는 기사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또 이거는 또 어찌 보면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예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그게 불장을 만들었던 계기는 대한민국의 에코프로 종목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로 다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가 들어오는 시점이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텔레그램과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개인 주소에서 거래소로 들어왔던 자금이 인출만 되지 않고 거래소 잔고 추이에 비트코인 잔고가 늘어난다. 근데 그게 계속 누적으로 쌓인다 라고 하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때부터는 불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쪽에 자금이 한때 엄청난 통화량이 은행으로만 잠깐 갔을 뿐이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장이 오게 되면 그쪽의 자산으로 또 다른 관심으로 갈 수가 있으니 우리는 관심이 이렇게 소외되었을 때 좀 투자를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더리 1.0 스테이킹 물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 2월 말 1600불에 물량이 락업된 구간이 아니었지만 한 달 만에 가장 이더리움이 예치된 가격으로 변했고 3월 초에 하락 당시 락업된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옵션과 같이 본다면 저점 매수 후 락업과 동시에 1600달러의 풋 해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거래량에 나타내는 2000달러의 콜이 나왔다. 상하이 업데이트 예정되는 4월까지는 좀 흥미진진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과 시장의 변동성에 불구하고 유동성 스테이킹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업비트 상위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중국 관련 코인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냥 풍차 돌리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기로 50억 벌고 문 닫아 강남 피해자 바이빗 우억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에 있는 내막이 계속해서 연달아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500여 명의 투자를 받은 돈을 낼름낼름 헤쳐먹으니 그에 따른 상응한 응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쉽게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 많은 고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영내 욕심이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또 약간의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추세 추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트레이딩 유튜버가 보면 훨씬 더 구독자 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 이쪽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그건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실력을 2년 내지 3년 안에 진짜 수능처럼 열심히 시간을 갈아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집중을 해서 지난 2, 3년간 안에 내 실력에 있는 성과,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본인이 보고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그런 아쉬움은 어떠한 부분에서 대칭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해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자 직업에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시험 공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해도 재수를 여러 번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냉철하게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는 시간이
결과론적으로 그 누적된 데이터 값이 쌓이고 나서 그 기간을 도래한 뒤에 그 결과물에 있는 성적표를 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가 뭔데 내 꿈을 짓밟냐, 아니면 네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냐, 늦게 뭐 재능이 터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모든 시간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생 그래프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 아이를 낳아야 되는 타이밍 다 있어요. 그때가 놓치면 모든 게 못하죠. 그래서 다들 후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웬만하면 인생 그래프를 최대한 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선택을 좀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매번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고요. 물론 이게 알고 있는 거와 실행력을 옮기는 자와 그 실행력을 부분에 있었을 때 본인의 한계점을 또 겸허히 인정하고 그렇게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멋진 사고력과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뭐 단타를 하지 말아라, 재능이 없으니, 이런 건 아니고 재미가 있으면 그냥 재미 정도로만 할 뿐이지, 이걸 직업군으로 만약에 진짜로 바꿔서 할 거라고 하면 진짜 몸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 카페 제 동네에만 있어도 100군데가 넘거든요. 하루아침에 매번 망하는 데가 수십 개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접근성이 좋으니 아무래도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또 시장은 좋을 때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이라고 했던 게, 코인은 이 사이클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2, 3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본인의 실력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하락장도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도 잘 이겨내고 수익성을 잘 지켜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실력자이고, 이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실력자가 별로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구독자님이 너는 또 언제 살 거냐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또 글을 안 썼겠죠.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히 제가 이때쯤에 잡지 않았습니까? 운도 잘 따라주기도 했고 분석을 열심히 했던 그 보람도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심리가 한 요때쯤에 미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때쯤에도 아마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만 한없이 올라가는 거 없고요, 한없이 또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 기다릴지 않은 그 인내심도 투자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철학 중요하고, 본인이 진짜 이거 직군 전화할 거라고 하면 인생을 좀 갈아 넣어야 되고, 그것도 기간을 좀 기함을 좀 정해놓고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매수 타점은 또 그 시점이 또 되게 되면 제가 또 글로 남겨 드릴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전 무조건 이거 리딩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냥 제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